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카파 질리코니아 촉매를 제조하여 활성과 촉매의 활성점 그리고 여러가지 특성을 규명하였습니다. 버트겐 시프트 반응은 스팀 리포밍에서 생성된 CO를 1% 이하로 제거하고 수소를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수승가스 전화 반응은 크게 저온 수승가스 전화 반응과 고온 수승가스 전화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온 수승가스 전화 반응은 아연 크롬 계열 촉매를 사용하고 있고, 저온 수승가스 전화 반응은 카파 징크 계열 촉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온 수승가스 전화 반응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용 촉매는 카파, 징크, 알루미나가 두 성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200도씨에서 250도씨의 온도 범위를 가지고 있고, 반응기 출근 CO의 농도는 0.5% 정도입니다. 이 상용 촉매는 우수한 활성을 보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세심한 반응 과정이 필요하고 공기 노출 시 쉽게 자연 발화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낮은 내열 온도로 인해 300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쉽게 디액티베이션 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상용 촉매는 시네틱사의 카탈코 83-3M 촉매입니다. 이 촉매의 무게 조성은 CuO가 51%, ZnO가 31%, Al2O3가 18%의 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실험실에서 제조한 카파 질리코니아 촉매는 공신법으로 제조하였으며 침전제는 NaOH 그리고 pH를 15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징 타임은 1시간이고 드라잉은 80도씨에서 10시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500도씨 3시간 동안 계산시켰습니다. 카파의 함량은 아토믹 퍼센트로 나타내었고, 다양한 카파의 함량에 대한 촉매를 제조하였습니다. 이 카파 질리코니아 촉매의 BET 서피스 에어리어는 90에서 115 정도로 다른 상용 촉매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승가스 전화 반응의 활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반응이로는 터블류 리액터를 사용하였으며 토탈 플로우 레이트는 10ml/min입니다. 또한 반응물은 CO와 H2이고 H2나 CO2를 첨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촉매의 활성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CO 메탈 에어리어를 측정하기 위하여 N2O 분해 반응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실험은 카파 메탈 에어리어를 측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험입니다. 90도의 온도 범위에서 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카파 메탈 에어리어를 측정하기 위하여 CO 케미숍슨의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CO는 상온에서 CU 플러스에만 합작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더욱 많은 CO가 CU 플러스에 합작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온도 영역에서는 CU 플러스뿐만 아니라 CU 메탈이나 CU2 플러스에도 조금 합작된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온도 영역에서 카파 메탈 에어리어를 측정함으로써 카파 플러스 에어리어를 측정함으로써 카파 플러스에 대한 경향성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촉매의 여러가지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의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촉매의 반응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H2 TPR 실험을 진행하였고, 촉매의 구조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XRD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표면의 산화 상태와 조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XPS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브레이크상의 조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RCP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카파 질리코니아 촉매의 카파 함량에 대한 활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토탈 플로우 레이트는 100ml/min이고 반응물로는 CO와 H2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CO의 양은 2% 유입하였습니다.
검은 점으로 보이는 것이 카탈코 83-3이라는 상용 촉매의 활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모든 카파 질리코니아 촉매가 이 상용 촉매에 비해 우수한 저온 활성을 나타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파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활성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카파가 수승가스 전화 반응에 있어 중요한 활성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70% 카파 질리코니아 촉매의 경우 150도 온도 영역에서 2만 ppm의 CO를 100 ppm 이하로 줄여낼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카파가 수승가스 전화 반응에서 중요한 활성 요인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카파의 어떠한 상태가 액티브 사이트인지를 보고 싶습니다. 카파는 크게 CU2+, CU 메탈 상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CU2+는 활성 온도 범위에서 리덕션되기 때문에 액티브 사이트가 될 수 없습니다. CU 메탈과 활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에 N2O 분해 반응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카파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CU 메탈 에어리어는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 보여주었던 카파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활성이 증가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파 메탈 에어리어는 활성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카파 플러스 에어리어는 카파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CO 합창량이 늘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카파 플러스가 촉매의 액티브 사이트라고 생각됩니다. 오른쪽에는 이 CO 케미션 실험을 좀 더 온도에 따라서 좀 더 진행한 것입니다. 온도가 낮아질수록 더 많은 양의 CO가 흡착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도 CO의 흡착량이 카파의 로딩에 따라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 또한 카파 플러스 에어리어가 카파 플러스가 촉매의 활성점임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카파 질리코니아 촉매에 대한 여러가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림에서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카파에 관련된 피커입니다. 그리고 표에는 바인딩 에너지를 나타냈습니다. 93.3 일렉트론 볼트가 CU5 피커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카파 질리코니아 촉매가 이보다 낮은 온도 영역에서 낮은 바인딩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사이드 상태의 카파 질리코니아에는 CU5뿐만 아니라 CU2도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파 질리코니아 촉매의 조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XPS를 이용하여 표면의 조성을 알아보았고 ICP를 이용하여 벌크상의 조성을 알아보았습니다. 표면의 조성이 벌크상의 조성에 비해 상당히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질리코니아가 표면에 농축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파 질리코니아 촉매의 XRD 자료입니다. 10% 카파 질리코니아 촉매의 경우 ZR 오토피크가 크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파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ZR 오토피크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고 30% 카파 질리코니아 피크에서는 어떠한 피크도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 카파 질리코니아 촉매에서는 CU5 피크가 발생되었고 카파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CU5의 피크는 또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 카파 질리코니아 촉매에서 어떠한 피크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카파와 질리코니아가 서로 고르게 분산되어 있고 또한 카파와 질리코니아 입자가 작아서 XID를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파의 함량이 낮은 영역에서는 카파가 질리코니아에 잘 분산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카파의 함량이 높은 영역에서는 오히려 질리코니아가 카파에 분산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촉매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H2CPR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리덕션 피크를 보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피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벌크상에서 CU가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다양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카파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소에 의해서 환원되는 양은 증가했으며 카파의 함량이 감소함에 따라 리덕션 온도는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승가스 전화 반응에 대한 간단한 키네틱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표는 카파 싱크계의 촉매에 대한 여러가지 반응 속도식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에 보이는 3개의 식들은 메커니즘을 통한 반응 속도식을 유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이는 2개의 식은 경험식인 파워로우 형식의 식입니다. 카파 질리코니아 촉매에 대한 데이터로 위에 3개의 반응식에 대입해 본 결과 합적상수인 K 값들이 마이너스 보이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이너스 값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이 반응식은 쉽게 카파 질리코니아 촉매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카파 징크와는 또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파워로 형태의 식으로 다음과 같은 반응 유도식을 보였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상용 촉매인 카탈코 83-3M 촉매를 150도 온도 영역에서 반응물 유량에 따른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는 70% 카파 질리코니아 촉매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상용 촉매나 70% 카파 질리코니아 촉매나 모두 CO나 H2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이펙트를 가지고 있고, CO2나 H2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이펙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식들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반응 속도식을 구한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온도에 따른 반응 속도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기울기는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상용 촉매와 70% 카파 질리코니아 촉매의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비교하여 보면 70% 카파 질리코니아 촉매가 다소 낮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촉매 사이에 메커니즘에는 차이가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파 질리코니아 촉매와 다른 카파계의 촉매를 비교한 것입니다. 이 시험 조건은 토탈 플로우가 100ml/min이고 CO의 양이 7.5%로 다소 늘렸습니다. 또한 수소를 45% 첨가했습니다. 이때 카파 시리아 촉매나 카파 FA 촉매에 비해 활성이 우수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상용 촉매에 비해서도 저온 활성이 상당히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카파 징크의 인터랙션에 의한 시너지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카파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수성가스 전화 반응의 활성은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카파가 활성 성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카파 메탈 에어리어와 촉매의 활성가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었고, CO 합착량과 촉매의 활성가는 서로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습니다. 따라서 CO 합착량을 통해서 측정한 CO 플러스가 활성점으로 판단됩니다. 카파 질리코니아 촉매가 다른 카파계의 촉매에 비해 활성이 우수한 것은
카파 지미코니아의 인터랙션에 의한 시너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카파 지미코니아 촉매는 상용 촉매에 비해서도 저온 활성이 상당히 우수하였습니다. 특히 70% 카파 지미코니아 촉매는 CO 농도가 2만 ppm에서 150도에서 100ppm으로 줄여낼 수 있는 저온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촉매는 저온 수승가스 전화 반응 다음 단계로 100에서 200도씨 온도 범위에서 새로운 단계에 버터게스 시프트 단계를 두고 거기에 적합한 촉매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